부산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이지만 그 빛나는 외관 뒤편에는 어둠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구석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산의 번잡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난 마치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곳에 별표 화성고등학교 별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는 학생들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낙서들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사회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흔히들 별표 3일의 저주 별표라 불렀는데 새로운 교생이 사흘을 버티면 전설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의 기강과 교권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듯 그저 통제 불가능한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방치된 공간 같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건전한 활기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의 교사들은 직원실 책상에 앉아 굳은 얼굴로 침묵하거나 어떤 이들은 아예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복도 구석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교사들을 보며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했고 수업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교사였던 이들은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매번 겪는 좌절과 무관심 속에서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직원실의 공기는 짙은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마치 학교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화성고등학교의 풍경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겪고 있는 깊은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곳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강미래, 2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별표 대한민국 해병대 별표에서 5년간 복무하며 강도 높은 훈련과 임무를 수행했고 전역 후 체육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교육 실습을 위해 양명 높은 화성고등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강미래의 모습은 주변의 모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긴장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만 꼿꼿하게 편 어깨와 단단하게 담은 입술에서는 범상치 않은 결의와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평범한 정장 아래에는 5년 동안의 군복무로 다져진 흐트러짐 없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망설임조차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확신에 찬 시선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그녀가 발을 딛는 곳이 교육 실습지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임무 수행 지역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미래는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학교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치 무언가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누나 누구야? 새로운 교생인가 보네. 또 왔네. 며칠이나 버틸 것 같아. 딱 봐도 3일도 못 버티겠는데. 여기 애들 장난 아닌 거 알잖아. 학생들의 속삭임은 조롱과 냉소로 가득했지만 강미래는 그 시선과 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문 밖거리의 소음이 그녀의 규칙적인 발소리와 함께 섞여 희미해졌습니다. 그녀가 굳은 의지로 직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곳에 앉아있던 무기력한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무관심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연로한 교사들의 눈빛에는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왔구나 하는 동정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또 한 명, 불쌍한 영혼이 왔군. 한 연배 교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미래는 그 말을 들었지만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직원실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교육 실습을 맡게 된 강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군인이 보고를 하듯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직원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혼란의 상징과도 같은 학교에서
저토록 흐트러짐 없는 기운을 가진 교생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무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여기는, 조금 특별한 곳이라서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강미래의 짧고 단호한 대답에 직원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교생들이 첫날부터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묻기 바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중년의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육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운동 경력이 있으신가요? 강미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해병대에서 5년간 복무했습니다. 체력 단련과 기율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직원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해병대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 학교의 무너진 현실을 알았기에 강미래의 배경이 단순한 경력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화성고등학교의 무질서와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미래는 자신에게 배정된 책상으로 걸어갔고 주변의 시선, 호기심 반, 우려 반이 뒤섞인 을 뒤로 한 채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미래에게 있어 이곳은 단순한 교육 실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가 지켜온 원칙과 화성고등학교의 저주간에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직원실에 내려앉았던 정적은 강미래의 단호한 대답과 함께 미세한 파문으로 깨졌습니다. 해병대에서 5년간 복무했습니다. 체력 단련과 기율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진 무게는 화성고등학교의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녀가 가진 과거의 경험이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과연 통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교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좀 거칠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충고보다는 이미 여러 번 깨져버린 자신들의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책상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주변의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우려가 뒤섞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듯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강미래에게 있어 화성고등학교는 혼란 그 자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너진 조직, 재구축이 필요한 구조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첫날 내내 학교 전체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의 크기, 교사들의 표정,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있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학교의 특수성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붕괴된 시스템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병대에서 작전 환경 분석이라는 뼈아픈 훈련을 통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법을 체득한 상태였습니다. 교사들이 쉬는 시간마다 직원실에 모여 앉아 절망감을 토로할 때 강미래는 홀로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체육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낡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 즉 훈련 장비로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새로운 교생을 구경하기 위해 직원실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노골적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언니, 진짜 해병대 출신이래. 그거 알아서 뭐하냐? 여기가 군대인 줄 아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새로운 대상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는 본능적인 충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창가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조용히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석에 모여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운동시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아이들은 이미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건강 모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강미래는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담임교사의 소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자 시끄럽던 소리가 일순간 멈췄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명백한 도전 의식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들 한가운데 이 교실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별표 이도진 별표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강미래를 얕잡아보는 눈빛으로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이도진은 겉모습만으로도 자신이 이 교실의 권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교육 실습생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혀 학교를 떠나게 만든 경험이 있었고 강미래 역시 그에게는 똑같은 시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는 내 3일 기록을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진의 옆에는 별표 정아림 별표 이 친구들과 속닥거리며 키득거렸습니다. 정아림은 이도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행동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고 권위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될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는 순수한 즐거움보다는 냉소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가장구석 창가 자리에는 별표 최우진 별표 이 무표정하게 강미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컴퓨터와 영상 편집에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교실의 혼란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도진 그룹의 눈에 띄지 않는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학생과는 달리 그의 시선에는 조롱이나 분노 대신 강미래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은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했고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도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싸움 잘해요? 교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강미래가 어떤 극적인 반응을 보일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움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의 중요성을 배웠죠. 이도진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자극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아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없네. 하지만 강미래는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며 누가 주도적인지, 누가 따라가는지, 누가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무너진 조직의 구조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직원실로 돌아오자 한 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이 첫 수업이죠? 각오 단단히 하세요. 그 아이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강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미래는 조용히 다음날 체육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체육 수업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것, 그리고 붕괴된 조직을 다시 세우는 그녀만의 특별한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무질서 속에 숨겨놓은 잠재된 힘과 책임감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체육관과 운동장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에 의아해하는 교사들에게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수업 준비입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이미 흔들림 없는 강미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성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정면으로 아주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첫 체육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며 서로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새로운 교생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도진은 특히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교생들을 좌절시켜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곤란하게 해주자. 운동장에서 포기하게 만들자.
정아림 역시 친구들과 함께 낄낄거리며 무언가를 모의하는 듯했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소란 그 자체였습니다. 몇몇은 아예 바닥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일부는 큰 소리로 떠들며 난폭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체육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이 학교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래가 들어섰습니다.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후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체육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이도진은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눈빛으로 강미래를 쏘아보았습니다. 강미래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원 운동장 집합. 그것은 설명이 아닌 단호한 명령조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언니가 운동장으로 집합하래? 네. 하지만 강미래는 아무런 추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체육관 문을 열고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교생이 또 어떤 뻔한 잔소리나 훈계를 늘어놓을지 예상하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한 강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생들 앞에 선 채 곧바로 맨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이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혼자 운동하네? 미친 거 아니야? 강미래는 그들의 조롱을 전혀 개의치 않고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그녀의 동작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굳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셔도 좋고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단 15분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만큼이나 명확한 도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분노, 훈계 또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행동으로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강미래를 구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 대신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창피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아니라 자신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교생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우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그가 망설이는 듯하더니 가장 먼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도진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미래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진실성에 대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강미래의 규칙적인 동작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학생들이 하나둘씩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까지 왜 그래? 이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더욱 단단히 꼈습니다. 정아림과 친구들도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강미래를 따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고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학생들도 나타났습니다. 아, 힘들어. 못하겠다. 그만두자. 하나둘씩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따라하던 학생들 대부분이 지쳐 쓰러지거나 멈췄습니다. 이도진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거봐, 다 못하잖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강미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운동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따라하고 있는 학생은 최우진 한 명뿐이었습니다. 최우진 역시 힘들어 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지났습니다. 강미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섰습니다.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최우진도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땀과 흙으로 얼룩졌지만 알 수 없는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강미래는 최우진에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뭐야, 아무 말도 없이 이걸로 끝이에요? 정아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미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이나 훈계 없이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할 틈도 반항할 틈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싸움이었는데 강미래는 싸울 대상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게 수업이래? 이상한 선생이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특히 최우진은 강미래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강미래의 첫 체육 수업이 끝난 후 화성고등학교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던 예상 시나리오, 즉 교생이 소란에 분노하거나 당황해서 무너지는 그림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실을 주도해왔던 이도진과 정아림은 이러한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생을 괴롭히는 재미,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했는데 강미래는 화를 내지도 포기하지도 않았기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원칙은 이들이 구축해놓은 혼란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진은 자신들이 얕잡아봤던 이 교생이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존재이며 단순한 반항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더 파괴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도진은 점심시간이 되자 정아림과 함께 복도 구석에서 최우진을 불러냈습니다. 최우진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컴퓨터와 영상 편집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도진은 최우진에게 최근 강미래와 아침 운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슬쩍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 너 요즘 그 선생이랑 친해졌냐? 최우진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동을 같이 하는 것뿐입니다. 정아림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그 선생을 한번 제대로 곤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최우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강미래와 함께 운동하면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묘한 끌림과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도진과 정아림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이 학교에서 늘 혼자였는데 처음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최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도진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선생을 망신 줄 영상 하나 만드는 거야. 너 영상 편집 잘하잖아. 최우진은 망설였습니다. 강미래와 함께 땀을 흘리며 느꼈던 작은 성취감과 동료애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도진의 압박하는 시선과 정아림의 기대에 찬 표정을 외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정아림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체육관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장면들을 합성해서 붙이는 거지. 최우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좀. 정아림이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거지만 가짜니까. 그냥 잠깐 망신만 주려는 거야.
어차피 몇 주 있으면 떠날 사람이잖아. 그냥 장난 한번 치는 거라고. 최우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명백히 잘못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며 필요로 하는 이도진과 정아림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가 그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이도진과 정아림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강미래를 굴복시킬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며칠 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최우진은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체육관 탈의실의 교사구역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촬영 자체는 예상보다 쉬웠습니다. 강미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최우진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영상을 확보한 후 최우진은 자신의 컴퓨터로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본 영상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지만 그는 다른 영상 클립들에서 가져온 장면들을 교묘하게 합성했습니다. 강미래가 마치 이상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작업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진짜처럼 보일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우진은 작업을 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을까? 선을 넘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도진과 정아림이 완성된 영상을 보고 크게 웃었기 때문입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처럼 보이네. 아, 너 진짜 잘했다. 칭찬을 받은 최우진은 잠시 기분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최우진이 물었습니다. 정아림이 대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려야지. 당연히 익명으로. 최우진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화성고 교육실습생의 충격적 실태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거 진짜야? 조작 아니야? 교생이 이래도 돼? 대부분 비난과 비판의 댓글이었습니다. 일부는 영상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는 듯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강미래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은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영상을 보았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아침에는 최우진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최우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강미래와 함께 운동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고 자신을 믿어주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혹시 소셜미디어 보세요? 어느 날 최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봅니다. 왜요? 최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양심의 괴로움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도진과 정아림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봐, 댓글 엄청 달렸어. 이제 저 선생도 창피해서 못 버틸걸. 하지만 강미래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 침묵이 학생들에게는 되레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퍼져나간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화성고등학교는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 심지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 화성고 교생 실태 영상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고 영상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댓글과 강미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뒤섞였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돌려보며 낄낄거렸고 강미래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노골적으로 쳐다보거나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진 이 폭력적인 조롱은 마치 수많은 화살이 되어 강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놀랍도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견고한 방패를 두른 듯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영상을 보았는지 혹은 이 모든 소문과 조롱을 알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아침에는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최우진과 함께 변함없이 조깅을 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 극도의 평온함은 학생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미래가 분노하거나 창피해하거나 혹은 억울함에 눈물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어른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그들이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밖에 존재했습니다. 최우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강미래와 나란히 운동장을 돌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미래는 여전히 친절했고 자신을 믿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질책이나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진군은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라며 격려할 뿐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친절은 최우진에게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명예를 짓밟는 데 일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학생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우진은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소셜미디어 보시나요? 강미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담담하고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가끔 봅니다. 왜요? 그녀의 질문에 최우진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고백할 용기도 그녀를 기만할 뻔뻔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아닙니다. 그냥요 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고 강미래는 다시 묵묵히 조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가끔 봅니다라는 대답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최우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이도진과 정아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정말 못 봤나? 정아림이 이도진에게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다 보고 있는데 이도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강미래가 분노하고 창피해하며 스스로 학교를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노골적인 분노보다도 무서운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강미래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학교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 침묵은 학생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의 언어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이 깨지는 날이 왔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오후 체육 시간. 강미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을 체육관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의 완전한 평정심 대신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엿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긴장감이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미래는 학생들 앞에 선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체육관 전체를 관통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미래는 이어 말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순간 체육관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도진, 정아림, 최우진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강미래의 그 한마디가 체육관을 완벽한 정적으로 뒤덮었습니다. 이도진, 정아림,
최우진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은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도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미래는 그들의 공포를 읽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학생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과 시선은 마치 적의 진지를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숙련된 해병대 정보 분석관 같았습니다. 이것은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겨진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를 흰색 점으로 표시한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강미래가 얼마나 완벽하게 그 계획을 파헤쳤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순간의 복도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두 번째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복도 CCTV에 찍힌 최우진의 모습이 흐릿하지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우진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온몸의 근육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조심했더라도 강미래가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작업 기록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듯 보였습니다. 허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편집 프로그램의 타임라인과 파일 목록, 그리고 합성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진과 정아림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탓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지만 강미래는 그것을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 사용된 IP 주소 추적 결과입니다. 마지막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최우진의 집 주소와 접속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도진, 정아림, 최우진은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강미래가 단순히 소문을 듣고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가 사설 탐정이나 경찰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여 여기까지 파헤쳤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집요함은 학생들의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휴대폰을 내리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카메라 설치는 불법 촬영 처벌법 위반입니다. 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법적 용어들이 체육관을 채우자 학생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장난이라고 치부했지만 이제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현실의 범죄로 명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사안을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미래의 다음 발언은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쐐기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학교 내부의 징계 차원을 넘어섰고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최우진이 몸을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저 장난이었습니다. 그냥. 강미래는 최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깊은 실망감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우진의 절규를 끊고 물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장난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주었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장난입니까? 강미래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흥분이 없었지만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병대에서 배운 원칙, 정의와 원칙 앞에서는 타협이 없다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도진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미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교육위원회와
경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은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강미래가 용서해준다면 어떻게든 해결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강미래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시스템이 정해놓은 책임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무개입 선언은 곧 그녀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자로서의 원칙만을 남겼음을 의미했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충격적인 대면이 끝난 직후 화성고등학교 직원실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교무부장은 이 사안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강미래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는 불안함 속에서 강미래에게 간청했습니다. 강 선생,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도 어리고 이 일이 커지면 학교의 평판도. 교무부장의 말은 현실적인 우려였지만 그 기저에는 문제의 본질을 덮고 싶어하는 학교 조직의 관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단호했습니다. 교무부장님,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 촬영과 명예훼손은 교육 현장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교무부장이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강미래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미래의 예리한 지적에 교무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정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지 사흘 후 화성고등학교 교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 여성과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이도진의 어머니, 이 여사였고 남성은 그녀가 대동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여사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였고 평소에도 학교 일에 종종 개입하려 들었기에 교사들은 그녀를 어려워했습니다. 이 여사는 직원실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도진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다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이를 더대 빠뜨린 거 아닙니까? 교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눈치만 살폈고 교무부장은 황급히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교육 실습생의 신분으로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실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미래가 변호사까지 대동한 학부모를 상대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그때 강미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강 선생이군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강미래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 여사의 기세에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더대 빠뜨렸다고 하십니까? 아이들의 장난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심한 처사 아닙니까? 변호사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강미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권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학교가 이 사안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욱 커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미래는 단호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대답에 직원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무부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강 선생, 그러지 마시고 저희끼리 해결해 봅시다. 해결이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이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사과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미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피해라고 해봤자 온라인에 영상 잠깐 올라간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미 삭제했고 이 여사의 말에 강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하나라고요? 저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 영상 하나입니까? 변호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 실습생은 급여도 받지 않으셨고 강미래는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피해액을 돈만으로 계산하십니까? 한 사람의 존엄성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여사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 말이 너무 과장되시네. 그럼 우리 도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진 군의 미래를 염려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십시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진정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강미래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더욱 강한 기백이 실려 있었습니다. 교무부장이 다시 중재하려 했지만 강미래는 그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무부장님, 만약 이런 일이 선생님의 따님에게 일어났다면 그래도 아이들의 장난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무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강 선생님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교육계에서 평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미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강미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교육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여사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강미래는 뒤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교육의 시작입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직원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고 이 여사와 변호사 그리고 모든 교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미래의 단호한 감사 청구 이후 화성고등학교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의 차원을 넘어섰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도진, 정아림, 최우진 세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실감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장난이라고 치부했던 행위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와 사회적 심판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이도진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늘 반항적이고 소란스럽던 모습은 사라지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이 여사가 집에서 계속 그를 추궁했지만 이도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고 강미래 선생의 침묵과 원칙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깨닫게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사건의 귀출을 결정지을 공개 청문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산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는 교육위원들,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언론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여사는 여전히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우려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졌다는 것을 그녀 역시 직감한 것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여사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미래를 언급하며 강미래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육 실습생의 대응이 너무 엄격했고 좀 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강미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강미래의 말은 강렬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의 화살을 어른들에게 돌렸습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잘못을 덮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의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미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요. 이 여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강미래는 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도진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도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행동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고 상처 주려 한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옳은 방법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을 만났습니다. 뒤이어 최우진과 정아림도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최우진이 말했습니다. 규칙의 소중함,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고백에 교육위원들은 감동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미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강미래가 마이크를 놓자 대회의실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위원장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부산교육위원회는 화성고등학교를 교육개혁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강미래 선생의 교육 방법을 다른 학교에도 전파하도록 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이 여사가 강미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선생,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습니다. 강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이날 강미래는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화성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도진은 약속대로 매일 새벽 운동장에 나와 강미래와 함께 조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아림과 최우진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변화의 정점에서 아이들은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체육 실습 마지막 날, 학생들은 별표 고무포대 전달식 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도진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메고 운동했던 이 고무포대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하기 위해 함께 짊어졌던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에게 이 고무포대를 하나씩 전달했습니다. 강미래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미래의 교육 실습은 끝났지만 그녀의 방법 아이들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은 별표 강미래 효과 별표라 불리며 부산을 넘어 한국 교육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